안녕하세요, 영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짜파게티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심지어 피자까지 먹었는데도 먹은 거 대비 살이 별로 안 쪘었잖아요. 하루에 한번 헤비한 음식들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의식적으로 탄수화물을 배제했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식단을 칼같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웬만해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다이어트가 끝날 때까지 완전 FM으로 식단을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들은 죄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다이어트 꿀팁인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다음날부터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소보다 탄수화물을 덜 먹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 주는 평소보다 탄수화물을 덜 먹을 생각인데, 어차피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화끈하게 하루에 고기만 2kg씩 먹으면 살이 얼마나 빨리 빠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기만 먹어볼 생각인데, 시팅 전 몸무게가 79였고 시팅 후가 81이니까 한 3일 정도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고기만 2kg씩 먹을 거니까 단백질 양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고기 양에만 집중할게요. 대신 고기를 한 가지 종류만 먹으면 금방 지겨워지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먹을 거예요. 1일차 첫 번째 식사는 직화 그릴 닭다리살 5개입니다. 1kg 정도는 닭다리나 닭가슴살을 먹어야 너무 과한 칼로리 섭취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닭다리를 먹은 다음부터 닭가슴살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보통 식단을 할 때 닭다리를 한 번에 2개 정도 먹거든요. 솔직히 2팩이라고 해봐야 내 입 먹으면 끝인데 500g씩 먹으니까 먹어도 계속 있네요. 그리고 5개를 먹어도 칼로리가 700 정도니까 치킨보다 훨씬 부담도 없고 맛있고, 진짜 점점 다이어트하기 쉬운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1일차 두 번째 식사는 새우를 먹을 건데, 여러분 혹시 새우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우연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엄청 맛있더라고요. 진짜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새우는 이렇게 먹었어야 됐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걸요? 보통 새우는 약간 푹신하다고 해야 되나? 탱글탱글한 식감이 맛있잖아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새우가 바삭해져서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새우가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짭조름하게 간이 돼 있어서 따로 간을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저칼로리 스위트 칠리 살짝 찍어서 먹으면 이게 그냥 칠리 새우죠. 파스타에도 새우를 많이 넣어 먹잖아요. 그럴 때도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려서 넣으니까 진짜 훨씬 맛있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야. 고기를 애매하게 먹으면 출출해서 계속 탄수화물이 땡기는데, 고기를 한 끼에 막 한 근씩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딱히 탄수화물이 땡기지 않네요. 오늘 닭도 먹었고 해산물도 먹었잖아요. 1일차 마지막 식사는 돼지 조합으로 갈 거예요. 베이컨이 한 팩에 4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컨 한 팩이랑 프랑크 소세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요즘은 후라이팬보다 에어프라이어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프라이팬으로 조리해도 맛있긴 한데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진짜 미쳤습니다. 기름기가 쫙 빠져서 바삭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겉바속촉이죠. 진짜 미쳤다니까. 여기에 저칼로리 소스까지 추가하면 진짜 말이 필요 없죠. 저는 소스를 고를 때 당이랑 칼로리를 철저하게 보는데, 요즘은 저칼로리 저당인데도 진짜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돼지고기로 만든 제품들은 맛있긴 한데 지방이 워낙 높아서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긴 힘들거든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인슐린은 지방의 축적을 도와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바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피자나 중국 음식, 튀김 같은 게 진짜 다이어트의 쥐약입니다. 고탄수, 고지방, 고칼로리. 근데 고기를 진짜 마음껏 먹고 싶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웬만하면 탄수화물은 자제를 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더라도 다음날 몸에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오늘이 그냥 저탄고지라고 할게요. 저탄고지 이틀차인데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먼저 운동을 할 때 힘이 진짜 없습니다. 힘들거나 피곤해서 힘이 없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매가리가 없다? 이런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탄수화물을 몸에 잘 쌓아놔서 그런가 힘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탄수화물을 잘 먹다가 하루 이틀
이틀 정도 탄수화물을 안 먹었다고 힘이 없거나 예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일 가능성이, 그리고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탄수화물 생각이 진짜 엄청 나더라고요. 일종의 생존 신호 같은 거겠죠. 근데 오늘은 어떤 고기를 먹을까? 이런 생각만 나고 밥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라면은 많이 생각나네. 오늘은 닭다리랑 연어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을 생각인데 연어가 참 맛있잖아요. 곰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문제는 가격이 사악하다는 거죠. 한우 국거리보다도 비싸고 프라임보다도 거의 그 정도 하려나? 그리고 이 훈제 시리즈 가격도 저렴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2팩 먹을 건데 연어를 먹을 때 보통 케이퍼랑 같이 먹거나 마요네즈로 소스를 만들어서 먹잖아요. 근데 케이퍼는 살이 찌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저랑은 잘 안 맞는 느낌이고 마요네즈는 안 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마요네즈 기피증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양파만 해서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간장에 와사비 정도? 역시 이렇게 양파 조금 올린 다음 연어를 싹 말아서 먹으면 진짜 돈값은 합니다. 그리고 간장도 이런 초밥 간장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초밥 간장은 먹어보면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맛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 간장보다 칼로리도 배로 높고 일반 간장은 당류가 이 정도인데 초밥 간장은 당류가 15입니다. 사실 일반 간장이나 초밥 간장이나 맛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먹은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살이 잘 찌지 않을 거예요. 결론은 진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설탕을 먹지 말자. 이번엔 아까 마트에서 사온 훈제 목살을 먹을 건데 이것도 당연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을 거예요. 진짜 에어프라이어를 누가 만든 걸까요? 이런 식으로 파는 게 훈제 목살이 있고 훈제 삼겹살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목살보단 삼겹살이 칼로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살로 집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탄수화물도 안 먹는 거 그냥 삼겹살로 사올 걸 그랬어요. 근데 목살도 맛있어. 아무래도 고기를 바로 구워 먹는 것보다는 맛은 조금 덜하지만 냄새 걱정도 없고 기름 튀길 일도 없어서 요즘은 훈제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훈제 고기만의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맛없는 건 안 먹지. 이건 돼지고기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소스보다는 매콤한 소스랑 먹으면 궁합이 진짜 미쳤습니다. 저탄고지 3일차입니다. 하루 종일 고기만 먹다 보니까 고기를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기를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에 고기 뷔페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고기 뷔페를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고기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뚱뚱했을 때도 엄청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뚱뚱한 사람들이 받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운동을 하기 전에는 라면도 2개 정도가 거의 맥스치였고 고기 뷔페를 가도 진짜 많이 먹어봐야 3, 4인분 정도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라면은 한 번에 5개씩 들어가도 부족하고 고기도 한 번에 2kg는 우습게 들어가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다 보면 배가 불러오는 느낌이 아쉬울 때가 종종 있잖아요. 뭐 평소에도 매일매일을 이렇게 먹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한번 각 잡고 많이 먹을 때에는 이게 은근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평소에는 식단 관리 잘 하시다가 한 번씩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하면 매일매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때보다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나니까 진짜 라면 2개만 끓여 먹으면 딱 좋겠네. 아니다, 그럼 고기를 더 먹겠구나. 지난주에 탄수화물 치팅을 하고 저탄고지를 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을 것 같거든요. 체중을 한번 재볼게요. 79kg. 치팅 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대로 3일 정도 하니까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네요. 이제 여기서 저탄고지를 종료해도 되지만 아직 먹고 싶은 고기도 남아있고 5일 정도 하면 체중이 얼마나 빠질지도 궁금하니까 이틀 정도만 저탄고지를 더 해볼게요. 어제 돼지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서 오늘은 돼지가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를 먹을 건데 오리고기를 먹을 때 꼭 같이 먹는 게 바로 부추겉절이에요. 오리를 시켜 먹은 적이 있었는데 부추겉절이를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궁합이 진짜 미쳤습니다. 어제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도 신기하게 배는 또 고프단 말이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오리고기는 아마 이렇게 머스타드에 찍어 먹는 분이 많을 거예요. 머스타드도 맛있긴 하죠. 근데 저는 머스타드보다 부추겉절이에 싸먹는 게 진짜 훨씬 맛있습니다. 지금은 오리가 넘쳐나니까 딱히 야채를 안 먹는데 오리를 식단으로 먹을 때는 아무래도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땐 밥이랑 알배추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킬바산지, 칼바산지 이런 소세지도 하나 사봤는데 워터 프라이잉을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써있더라고요. 이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때 꽤나 유행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진짜 칼로리가 미쳤습니다. 100g당 290인데 소세지 하나에 거의 800이더라고요. 칼로리가 워낙 높아서 평소에는 먹을 일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인데 저탄고지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겉랑 고수네. 한 입 딱 먹는 순간 이게 바로 지방의 맛이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나네요. 그리고 엄청 짜네요. 이건 치즈 맛인데 오히려 치즈가 칼로리는 좀 더 낮고 단백질은 좀 더 높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더 맛있는데? 치즈가 안에 들어있어서 꾸덕한 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특별한 날이나 저탄고지 할 때나 먹지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식단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맛있는 건 인정. 근데 칼로리랑 지방 비율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식단으로는 먹을 각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맛은 있다. 오늘이 마지막 5일차인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돌아다니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도시락은 닭다리살 3개랑 소세지 4개 그리고 저칼로리 소스 조금.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야지 슬슬 더워지는 게 금방 여름이 오겠더라고요. 여름 되면 또 시원하게 냉면이나 초계국수 같은 거 한번 먹어줘야죠. 저탄고지를 이틀 정도 했을 땐 아직까진 몸에 탄수가 많이 남아서 괜찮았는데 3일차부터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5일 정도 되니까 신기하게 몸이 또 적응을 해서 컨디션이 다시 괜찮네요. 탄수화물이 살이 찌는 주범이라서 탄수화물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안 좋게만 보는 분이 많은데 사실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문제지 적당한 탄수화물은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탄단지 밸런스 맞춰서 잘 먹다가 가끔 최대 이틀 정도만 저탄고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기를 진짜 실컷 먹을 수 있거든요. 닭다리살을 전자레인지로만 먹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봤는데 에어프라이가 훨씬 맛있네. 이렇게 5일 동안 하루에 고기만 2kg 먹는 저탄고지를 해봤습니다. 시팅 위크가 끝난 다음,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기 전 몸무게는 81 정도였거든요. 오늘 다시 인바디를 재보니까 78 정도 됐더라고요. 체지방은 빠지고 골격근은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탄고지를 한 기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탄수를 안 먹었다고 해서 중량을 낮춘 게 아니라 평소와 거의 비슷한 중량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골격근이 유지된 것 같고 하루에 1kg 정도는 닭다리살을 먹어서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은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근데 저탄고지의 단점은 진짜 고기를 엄청 먹었는데도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하니까 먹는 순간은 배가 불러도 허기짐이 빠르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왕창 먹고 싶을 때나 진짜 급하게 살을 빼야 된다 이럴 때만 되도록 일주일 안쪽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평소에는 탄단지를 골고루 먹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몸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역시 행복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니까.